네, 자 일주일 3%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왜 나오실 때마다 항상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금요일 방송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월요일에 또 뵀었으니까. 네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또 신규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기존에 있는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항상 이제 3% 수익 달성하시면은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매도하시라고 항상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3% 절반 달성 못하고 이제 있었던 종목이 유일하게 저희가 KC텍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KC텍을 제가 지금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소개해드리면서 제일 높은 가 기준으로 1.91% 수익이 나긴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좀 밀렸습니다. 한 10% 안쪽으로 이제 손실권이 유지 중이실 거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기술적 자리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 따라서 좀 밀리나 했는데 현재 일봉상으로 21선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추가해서 신규 매수 하셔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21선에서 계속 아래쪽 꼬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리는 버티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KC텍은 현재가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KC텍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종목들 함께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단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날인데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시장 상황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매수는 오늘 오전보다는 오후에 시장을 좀 확인하시고 각 종목별로 그리고 시장의 어떤 아래꼬리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매수 기준가를 종가 근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카본입니다. 코드 번호는 017960번이고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본 기업은 낚시 재료 포함되어 있는 카본 시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LNG 수요 증대와 함께 LNG 운반 화물창의 핵심 부품인 인설레이션 패널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고유 문화인 온돌 문화에 또 영향을 끼치는 바닥 제장식의 필수 재료인 그래스페이퍼도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탄소 섬유 시장은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래스페이퍼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안정적인 어떤 PVC 바닥재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주의 LNG 선박 운영 시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어떤 자연 기화율의 저감을 위해서 신기술을 적용한 알러프 개발로 시장 경쟁력도 현재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보율은 최근 기준으로 1,514% 정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분기 매출액은 105% 증가했고요. 2분기 매출액은 9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87.4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073.1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컨센서스는 매출액 43.4% 증가, 영업이익은 332% 증가, 그리고 순이익은 22.3% 정도 증가할 기업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괜찮고 유보율도 괜찮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시장 과점, 시장에 좀 장악하고 있는 부분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21선은 지켜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 오후장 근처에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 시장을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9,300원 이탈하는 손절 목표 수익률은 3%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7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네네. 가까스로 21선에 좀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 좀 종가를 좀 보고 나서 좀 한국카본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자,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종목은요, 파세코입니다. 코드 번호 037070번이고요. 오늘 종목 보시면은 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 소개 안 합니다. 이거 왜 하지라는 종목을 항상 소개해드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어쨌든 결론은 잘 나오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일단 기업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기업은 198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12월 달에 코스닥 상장한 기업이고요. 석유 스토브 수출 그리고 이제 가정용 가전 제품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식으로 이제 석유 난로를 이제 30여 개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양한 건설사들과 관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한섬, 코웨이 등 대기업과 OEM, ODM 어떤 계약도 해서 매출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보율 1,028%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요. 2분기 매출액은 49.15%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02.88%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51.01% 증가했습니다. 본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좀 시장 안정화 그리고 주가의 안정화를 좀 보신 다음에 매수를 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분할 매수 뭐 오늘하고 월요일에 분할 매수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너무 무리한 상황에서 음봉 매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한 자리에서 오후장 보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일 다음 주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다음 주 나와서 꼭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월요일 나와서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11,000원이 강한 음봉으로 떨어져서 내려가면은 이제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일주일 3%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세코 이 창문형 에어컨 관련된 기업이라서 여름 수혜주인 것 같았는데 또 가을에 또 캠핑 관련된 이슈도 있네요. 맞습니다. 파세코 한번 또 종가를 확인해보고 들어가 보자라고 신규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이슈 짤막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김선혜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시장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 분명히 상방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간 시장은 상방이라기보다는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고 오늘 좀 하락폭이 큰데 좀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차트를 정확하게 보시면은 좀 팩트를 좀 이제 디테일을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컷오프 이징데이 지나고 금요일 하루 쉬고 그때부터 이번 주까지 지수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 2, 3일 정도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좀 흐름이 애매하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뭐 저희 컷오프 미팅데이 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이제 높은 자리에는 맞는 것 같고요. 단기 조정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조정은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은 중간에 항상 가야지만 중간에 힘을 좀 더 맞아요. 모아서 네. 에너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로 이제 제가 분석했을 때 평균적으로 10% 정도 조정을 주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겨내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FOMC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FOMC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FOMC 뭐 점도표까지 다 보고 이제 이번 FOMC 결과로 이제 나온 문서도 다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기존에는 2022년까지 이제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했죠. 근데 1년 늘려서 2023년까지 늘려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2023년 이거는 별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점도표 상황을 보고 이게 점도표를 누가 어디 포인트에 찍었는지가 중요하고요. 연준 위원분들도 각자 성향이 다릅니다. 뭐 매파 성향인 분도 있고 피전 성향인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포인트에 찍었냐가 중요한데 매파분이 만약 아래쪽에 찍었으면 뭔가 다른 의미겠죠. 그리고 비둘기파분이 위쪽으로 찍었으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1년 늘어난 게 크게 우리가 1년 늘어왔어 좋아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언제라도 FOMC 열어가지고 다시 2022년으로 땡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 일단 2022년이라는 포인트만 딱 두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2022년으로 우리는 모든 포인트를 세팅을 해놓고 1년 네. 늘어나면 좋은 거니까 어차피 2022년까지 포인트를 세팅해놓고 중간에 잔파도는 무시하고 투자를 그대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분들이 특히 겁먹으실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되게 많이 부각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만약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실 만한 이슈가 있으면 제가 분명히 이 시간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2022년까지는 여러분들 묵직하게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장이 또 마냥 상승할 수만은 없으니까 충분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상승으로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종목들 리뷰 함께 들어봤고요.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